자, 지난 시간에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운동성에 따라서 나누면 시간이 지날 때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정지된 물체와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자,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된 물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동하는 물체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고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갖는다 라고 줄여서 얘기하면 돼요. 그 운동 상태가 바로 빠방,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 오른쪽, 왼쪽 한국말로 쓰시면 되고요. 동서남북 표시가 있을 때만 동서남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표시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오른쪽은 동쪽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계산하고자 할 때만 서로 반대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은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 표현 방법이었어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 물체의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위치 변화량은 사실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위치 변화량 중에서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백해서 뒤쪽으로 4m 왔어 라고 할 때 얘가 가고 있는 운동 방향 신경 쓸래 안 쓸래? 저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요. 움직임 크기만 나타낼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뭘 표현하겠다는 얘기니? 이거 뭐 표현하겠다는 얘기니? 이동 거리를 나타내겠다는 얘기죠. 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4m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크기도 나타내지만 방향을 신경 쓴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 거예요.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량 줄여서 뭐라 그러니? 변이를 나타낼 거예요. 자, 이때 물체가 움직인 방향은 어떻게 결정한다? 말해봐. 물체의 변이 방향은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야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방향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을 얘기해야 되니까 앞쪽 방향이 변이 방향이 맞아요.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가 변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6m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걸 걸리 시간으로만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빠르기가 되겠지. 자, 그중 이동 거리를 걸리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고 할래? 속력.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력 또는 평균 속력은 앞에 평균이라는 글자 다 띄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이동 거리를 나눈 값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갔다 오는데 10초가 걸렸다면 얘 평균 속력은 보시는 것처럼 1.4m/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자, 근데 평균 속도라는 것도 있다. 평균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다. 근데 변이는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까지 나눠서 계산한다. 자, 근데 방향이 하나니까 얘는 속도의 방향이 앞쪽 방향으로 0.6m/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으로 방향을 갖는 변이를 계산한 값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요. 그 물체의 운동에도 종류가 있죠. 처음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던 빠방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이 돼도 여전히 빠방이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배운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빠르기 일정해. 말해. 등속. 빠르기 일정하다는 게 등속이고요. 방향 안 바뀌어. 뭐라고 합니까?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요. 이걸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그리면 되고 있니?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에 따른 속력 또는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니? 손가락 어떻게 그립니까? 시간이 지나도 속도 변하지 않는 게 일정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자,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손가락 어떻게 그리니?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등속도 운동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래프 속에는 반드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숨어있는 값을 찾는 게 핵심이다.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이는 기울기의 의미가 있죠. 자, 그중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라 그랬니? 말해. 기울기의 의미. 속도 또는 속력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나 똑같아.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 면적은 항상 X축과 Y축에 곱이 숨어있다 그랬죠? 여기 숨어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지? 이동거리 또는 뭐가 숨어있다고? 변이가 숨어있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숨어있는 거 찾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다면 뭔가가 변하는 운동도 존재한다. 그게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되고요. 또는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됩니다. 또는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결국은 변하는 운동 맞습니다. 이 변하는 운동을 통칭해서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중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 두 가지. 점점 빨라져요. 자연학화. 점점 느려져요. 뭡니까? 똑바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면서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속도가 0 될 때까지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리죠? 자, 꼬맹아, 중력 방향을 우리가 멋진 말로 연직 방향. 그 중에서 똑바로 위쪽을 향하는 방향이 연직 상반 운동. 이걸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고3 때까지 물고 가는 단어들입니다. 자,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있습니다. 방향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건 뭐 있습니까? 등속 원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공을 비스듬히 던지면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방향 바뀌고 있고요. 올라갈 때는 점점 느려지고 내려올 땐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변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 그렇죠. 얘가 바로 포물선 운동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하나 더. 실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
얘는 왔다리 갔다리 왕복 운동합니다.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걸 우린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은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입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대표적인 문제 1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었던 대표적인 문제 15번입니다. 자, 15번을 보면 이러한 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에 0초, 0.1초, 0.2초, 0.3초, 그래서 0.1초 간격으로 시간을 잰 겁니다. 그랬을 때 0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0, 0.1초일 때는 기준점으로부터 2cm 먼 곳에, 8cm 먼 곳에, 18cm 먼 곳에 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요, 얘는 한 방향으로 간다고 치자. 방향은 안 바뀌어. 눈에 보이니까. 방향 안 바뀐 건 알겠어. 그럼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봐야지. 방향이 안 바뀌는데 빠르기도 안 바뀌면 등속도 운동일 거고, 방향은 안 바뀌지만 빠르기가 바뀌면 가속도 운동일 거니까 그거 보겠다는 거야. 그럼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려면 얘를 구간을 세 군에서 자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평균 빠르기를 구하시면 돼요. 됐죠? 첫 번째 1번 구간은 0초부터 0.1초까지, 다시 말해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 간 거냐면 2cm 가는 빠르기가 이 구간 평균 빠르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20cm/초입니다. 이해하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을 구하셨어야 돼요. 두 번째 구간도요, 0.1초에서 0.2초 걸렸으니까 0.1초라는 시간이 걸린 거래요.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2cm였다가 8cm가 됐으니까 6cm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도 60cm/초예요. 됐죠?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보시면, 그래서 0.1초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번에는 얼마 갔냐면 10cm 더 갔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100cm/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평균 빠르기를 봤더니 점점 빠르기가 빨라지고 있네. 등속도 운동 아니죠. 빠르기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얼마야? 이거 구하고 싶죠. 속도가 바뀌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우린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기호를 A라고 쓰셔도 되고 한국말로 가속도라고 쓰셔도 됩니다.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근데 이때 모든 변화량, 물리에서 변화량은 삼각형으로 쓰고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V. 자, 속도 변화량이든 무슨 변화량이든 모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셔야 변화량이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속도 20이었다가 60으로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니까 40이라는 속도가 증가했죠.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은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가시면 돼요. 0.1초 걸린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40만큼 증가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400cm/s 제곱이 이 구간의 가속도예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두 번째, 속도가 60이었다가 100이 됩니다. 똑같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야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40입니다. 속도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 각각의 구간 시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그랬어요. 0.1초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 구간의 가속도도 계산하시면 400cm/s 제곱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그 멋진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돼? 됐니? 민호야,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가속도 구하는 거 빼고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대신 알고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3단원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내신이고 속도 구해서 속도 변화량을 구하는 여기가 바로 고등학교 내용. 그래서 한 단계 더 온 겁니다. 중학교에서. 되겠어? 그랬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되겠니?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도 아까처럼 그래프 그려볼까? 이런 얘기죠. 등가속도 운동이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2달 동안 배우실 내용인데요. 자, 등가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그리시면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도는 일정해요. 요 모습이에요. 그쵸?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랑 똑같이 시간, 위치 그래프는 모양이 어떻든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무조건 속도다. 그죠?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는 순간 속도일 거고요. 맞죠? 2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도 순간 속도인데 접선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0초와 2초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는 0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의미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아가들아 이제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였니? 가속도. 면적은 뭡니까? 네, 간거리. 자, 근데 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 풀어왔던 것 중에 7번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14번 문제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뭐라 그랬니? 넓이는 항상 X축과 Y축의 곱 AT라 그랬죠. 그게 뭘 나타냅니까?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되겠어?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피세요. 교재에서 7번 잠깐 보고 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7번 보시면 얘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구체화시켰어요. 자,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이렇게 변해 그랬습니다. 처음에 0초일 때, 2초일 때, 4초일 때, 8초일 때입니다. 각각의 구간의 가속도 그렸습니다. 첫 번째, 0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가 일정한 이 구간 등가속도예요. 가속도의 크기는 2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뜻인데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 다음에 4초부터 8초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 좀 전에 배웠어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 나오면 이거 이대로 놓고 봐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무조건 시간 가속도 그래프 나오면 변환해라. 뭘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야 문제 풀린다.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세요. 자, 이때 시간은 바보처럼 0, 1, 2, 3, 4, 5, 6, 7, 8 이거 쓸 필요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이 0, 2, 4, 8이면 여기도 똑같이 0, 2, 4, 8 이렇게 흔적만 보시면 돼요. 그죠?
맨 처음에 여기 읽으셨어요? 물체가 처음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0이고요.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야.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은 속도가 4만큼 일정하게 증가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0에서부터 속도가 4까지 일정하게 증가해서 속도가 2초일 때 4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 변화가 없어. 등속도로 쭉 가야 돼. 등속도로 쭉 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초부터 8초까지의 면적은요. 이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 4예요. 속도가 일정하게 4만큼 감소하면 돼.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4였는데 4만큼 감소하면 0 된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줄어서 8초일 때 속도 0 됐구나. 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으면 된다.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 1번 2초일 때 물체의 순간속도 얼마입니까? 2초인 순간의 순간속도 4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8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입니까?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간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를 8초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 부분의 넓이는 4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8이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요. 얼마입니까? 8이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얘는 8초 동안 20m 갖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문제 푸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번부터 12번까지가 이렇게 변환되겠죠. 똑같은 그림인데 되겠어?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 네 시험지에 그려. 그죠? 자, 10번부터 12번까지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리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8초가 아니고 6초로 잘려 있고요. 그죠? 여기가 6초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가속도의 크기가 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시라고요. 그러면 10번부터 12번까지가 풀리셔야 정상입니다. 자, 10번부터 12번까지 질문. 안 그려지는 사람. 자, 보세요. 자, 민우야.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가 2라 그랬으니까 속도 증가량 얼마라고? 4라고. 맞아.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2초까지 속도가 4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정지 상태라 그랬어. 그러니까 속도가 2초 동안 일정하게 증가해서 4가 되면 돼. 이거 납득하나? 괜찮아.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 없다고. 그거 무슨 말이냐면 그 속도로 쭉 가세요. 그 뜻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 속도로 쭉 가세요.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4초부터 6초까지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4초부터 6초까지는 거꾸로 속도가 4만큼 일정하게 줄어야 돼. 이 뜻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이렇게 오면 6초 돼요. 이런 그림이야. 이해돼? 자, 그랬으니까 등속도로 운동하는 구간은 2초부터 4초까지가 속도가 안 바뀌는 등속 구간이야. 이런 얘기고요. 4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4예요. 됐죠? 그 다음에 12번. 6초 동안 간거리 얼마입니까? 이거 사다리꼴 면적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됐어. 3과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보는 테스트 용지입니다. 요즘에 한참 보고 있어요. 됐어. 그거 해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자, 앞부분 보죠.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하세요, 이제.
복습은 다 해드렸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네. 6번이요. 또요. 자, 6번 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민기야. 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위치입니다. 변이니까 위치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네요. 그랬을 때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A, B 구간의 평균 속력 구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력 어디 있습니까? 민기,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력 어디 있다 그랬어? 맞습니다. 그죠? A, B 구간의 평균 속력 구하라는 얘기는 A와 B를 연결한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간 거냐면 X축은 4, Y축은 얼마냐면 4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 기울기가 1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죠? 되겠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 B 구간의 평균 속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질문이요. 틀린 사람들 다 해결된 거 맞습니까? 돼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요. 교재에서 7번은 설명드렸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질문해보죠. 괜찮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다고 했는데 유사 문제 틀리면 쳐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필기할 거 꺼내셨죠? 자, 진도 나가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은 등가속도라 그랬어.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그중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는요. 사실은 여러 개를 쓰지 않고 주로 쓰는 건 시간속도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시간을 타임의 약자 t 써도 낯설지 않나요? 자, 속도는 벨로시티의 약자 v 쓸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 중에서 출발하는 순간에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있다고 치자. 처음 속도를 우리가 v0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2였다고 치자. 자, 거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칠게요. 이런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등가속도의 가장 대표적인 개형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t초가 지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나중 속도가 v가 됐다고 치자. 자, 그럼 아가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지? 말해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맞습니다. 자, 그러니 이 기울기가 3이라는 가속도라고 치자. 그러면서요. 물리는요.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값들을 해석하시는 겁니다. 저 하나 물어볼게요. 오맹아, 속력이 2야. 이거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속력이 2야.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게요? 1초당 2m씩 간다. 이 뜻을 줄여서 2m/초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1초에 2m 가는 빠르기를 2m/초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3초 동안에 몇 미터 갑니까? 네, 당연히 6m 가겠죠. 그러면 10m 가려면 몇 초 걸리겠습니까? 5초 걸립니다. 이걸 무식하게 거속시를 막 계산을 하고 계산식을 암기하고 병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과 쪽 공부를 하려고 여기 앉은 거죠. 그래서 영재를 가든 과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과 공부를 하려면 이과 공부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해서 공식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어야죠. 공식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겠어? 1초에 2m씩 가는 빠르기를 우린
이렇게 표현하자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 아셔야죠. 이 약속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3초 지나면 6m 갔다는 뜻이겠죠. 10m 가려면 5초 걸린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꼬맹아, 가속도가 3이야. 이거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가속도가 3이라는 건 3m/s/s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얘는 1초당 속력이 30 뭐 해주고 있어? 쟤? 빨라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1초당 속력이 30 빨라진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하셨어야죠. 그럼 꼬맹아, 이 가속도를 가지고 얘가 3초 갑니다. 속력이 얼마 증가합니까? 9 증가하죠. 1초의 속력이 30 빨라지니까 3초 지나면 9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3초 지나면 속력이 9 증가했을 거야. 그럼 나 물어볼게. 이 9라는 숫자 어떻게 계산한 거야? 어떻게 계산했니? 어떻게 계산했니? 3 곱하기 3 한 거죠. 다시 말해 가속도 곱하기 시간한 게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 거죠.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되겠어? 다시 말해. 속력이 만약에 12만큼 증가하고 싶어요. 몇 초 걸리겠냐? 네, 4초 걸리겠죠. 됐어?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돼야 뭔가를 알아먹죠. 얘는 가속도가 3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1초당 속력이 3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되겠어? 자, 그러면 t초가 지나면 속도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속도 증가량은 at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하겠니? 이해하겠니? 자, 그렇다면 첫 번째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3가지입니다. 됐어? 자, 다음 주부터 매주 시험 봅니다. 등가속도 공식 중에 첫 번째, t초 후에 나중속도 어떻게 구해요? 이 얘기입니다. t초 지난 후에 나중속도는요, 그대로입니다.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세요. 이게 공식입니다. 과학자가 만들어낸. 됐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 더하세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래프에서 간거리 어디 있습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간거리 어디 있게? 면적입니다. 근데요, 물리학자들은 되게 다 바보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사다리꼴 면적으로 못 구해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더해서 더해. 이게 공식입니다. 간거리를 우리는 스페이스의 약자 S라고 씁니다. 그죠?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야. 이게 공식이야. 자, 그럼 보면 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만 들어봐. 뭐니?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래서 V0T가 공식이죠. 삼각형 넓이는요. 삼각형이니까 태규야 주는 거 아니지? 자, 삼각형 넓이는 이겁니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AT 제곱입니다. 되겠니? 공식이라고 해서 별게 아닙니다. 그냥 저 안에 있는 기하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선생님은 실제로 물리학과 나온 게 아니라 천체 물리학과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지 공식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외우는 유일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든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요. 시간을 모르면 그래프가 작성이 안 됩니다. 시간을 모르면 이 두 가지 공식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시간으로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죠. 이걸 여기 t에다가 다 대입해서 t항을 소거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라는 게 돼요.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이랑 같아. 예를 들어
여기가 2초라고 쳐볼까? 그러면 얘는 1초당 속도가 3 증가하니까 2초 지나면 6 증가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2에다가 6 더하니까 8일 거야. 그러면 2초 동안에 그래서 간거리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2초 동안에 간거리 얼마일까요? 그럼 미친듯이 저 사각형 넓이 구하죠? 자, 저는 조금 더 머리가 좋아요. 자,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저는 사각형 넓이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애가 여기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이 높이는 뭘까요? 이 높이가 뭘까요?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해도 간거리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는 바보짓은 안 해. 이건 그냥 공식인 거고.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리시간 곱하는 이 방법을 수능에서 주로 쓴다. 저 방법으로 풀어요. 수능은 한 문제 풀 때 45초거든요. 45초 만에 그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복잡한 공식 안 쓰겠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선생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는데요? 네, 아까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평균 속도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요. 무조건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그 자체가 평균 속도야. 그럼 저 새끼 처음 속도 얼마게? 2야. 나중 속도 얼마게? 8이야. 그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얼마야? 5야. 되겠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무조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가 5입니다. 그러면 얘 평균 속도 5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니까 간거리는 얼마입니까? 10m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죠. 그래서 제 간거리 10m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공식에도 그거 계산해 보십시오. 똑같이 10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꼬매가 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 10은 나중 속도가 8이라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64. 처음 속도가 2라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4. 요거 계산하면 60. 요거 계산해도 60.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공식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생님하고 물리 문제 풀면서 공식은 유일하게 얘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저는 다 그래프로 그려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고3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걔네들하고 공식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그립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필요한 3가지 방법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공식 3가지를 매주 외워서 씁니다. 되겠냐?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에는 3가지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래프 그리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 그리자.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린다. 알겠습니까? 요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보면 우리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등가속도 운동하는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자유 낙하 운동이 있겠죠. 자, 시간은 없는 거 아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물투 내용 살짝만 가져와서 조금만 빠르게 가볼게요. 되겠어? 따라와봐. 자, 꼬맹아, 자유낙하 운동과 낙하 운동은 같은 말 다른 말? 그냥 느낌상 찍어봐. 자유낙하와 낙하 운동 같은 말 다른 말? 이거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건 자유낙하밖에 안 나오고 낙하 운동은 나올 수 없습니다. 낙하 운동은 대학 가서 배웁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공을 가만 놓으면 떨어집니까? 대답해.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죠. 됐어. 그러면 지구에서 1kg당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배웠니? 지구는 1kg당 얼마? 9.8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 이거 배웠죠? 맞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네. 자, 1kg당 9.8N의 힘으로 지구는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지구 가속도. 이거를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배운다. 다른 가속도는 다 A라고 쓰는데요. 천체들이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만 G라고 써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 단위는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쓰겠죠. 되겠어?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중3 때까지는 이거 쓰세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거 안 씁니다. 뭐 쓸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올림합니다. 얼마 씁니까? 10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하이탑하는 동안은 10 쓰죠. 그래서 10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1kg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맞아. 맞아. 그러면 10kg이면 몇 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요? 얼마의 중력 받는다고요? 얼마? 100. 어떻게 나와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질량을 매스 그래서 M으로 해고 써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만큼이 물체가 지구에서 받는 무게가 돼요.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불러요. 중력 가속도는 G라고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무게. 써있잖아 이 새끼야. 그치? 무게. 되겠냐? 무게 계산하는 방법. 무게. 알겠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무게는. 됐죠? 항상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만큼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돼요. 되겠지? 그걸 우리 무게라고 읽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를요 1kg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가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중력 가속도 가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꼬맹아, 내가 손을 놓니다. 떨어지겠죠?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받겠죠? 됐어. 예를 들어 처음 속도가 0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1초 지났어. 속도 얼마 되니? 얼마 될까요? 10입니다. 또 1초 지나 2초가 됩니다. 속력 얼마 될까요? 20 됩니다. 또 1초 지나 3초가 됩니다. 속력 얼마 될까요? 30 됩니다. 됐어. 실제로 물체가 떨어질 때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1초당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맞아요. 하겠습니까? 자, 그거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죠. 그려.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자연학화 그래프를요. 2초 동안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세요. 2초 동안. 2초 동안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야. 자, 2초 동안 떨어져. 시간 속도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거기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은 뭐가 있을까? 자, 우리는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본론으로 갑니다. 자,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위에다가 그릴게요. 2초 동안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그래프로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렸어요. 처음 속도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렇게밖에 그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1초일 때 속도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또 1초 지나 2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가 됐다고요? 20 됐다고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속도가 0일 때가 여기, 1초 지났을 때가 여기, 2초 지났을 때가 여기. 그래서 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초가 지났더니 속력이 20 됐어요.
그럼 나 궁금해. 1초 동안 간 거리 얼마? 1초 동안 낙하한 거리 얼마? 어딨어? 어딨어? 면적. 면적이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얼마? 5죠. 그래서 1초 동안에 5m 낙하했네. 요 거리가 5m네. 이 뜻입니다. 되겠어요? 됐어? 이해돼?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됐어? 1 곱하기 10 곱하기 나누기 2. 맞지? 자, 그럼 2초 동안 떨어진 전체 거리는? 2초 동안 떨어진 전체 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2초 동안 떨어진 거리죠. 몇 미터입니까? 20m입니다. 그래서 2초 동안 20m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1초 동안 5m 갔으니까 1초에서 2초 동안은 몇 미터 더 갔다는 얘기야? 15m 더 떨어졌구나 이 뜻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 면적이 5고요.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요 면적이 15m 더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괜찮아? 나 혼자 외계어하는 거 아니지? 이거 이해되지? 자, 근데 꼬매가 이거 패턴 있어요. 구몬했죠? 어렸을 때 구몬을 한 번씩 하고 왔어야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요거 감거리 비율 몇 대면? 1대 3이죠. 그러면 1초 더 가서 3초일 때 이건 얼마일까요? 1, 3, 5. 그 다음 뭘까요? 7. 그 다음 9. 이렇게 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초일 때 5m 갔으니까 2초일 때 15m 가고 5초일 때는 25m 더 가. 이런 느낌이죠. 됐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찬아, 이거 몇 킬로짜리 자유낙하 시킨 거야? 가벼운 깃털 떨어뜨린 거니 아니면 무거운 쇠구슬 떨어뜨린 거니? 공기저항 어때? 저 궁금한 게 있어. 너네 지금 이 그림이요 1kg짜리 자유낙하 한 거 그린 거니 10kg짜리 자유낙하 시킨 거 그린 거니? 대답해줘. 민우야 몇 킬로짜리? 왜 나한테 안 물어봤지? 저 몇 킬로예요? 안 물어보고 막 그리대?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묻는 거야. 너 이거 몇 킬로인 줄 알고 그린 거야? 몇 킬로지? 이거요. 질량이 상관이 없습니다. 1kg를 떨어뜨리던 10kg를 떨어뜨리던 시간당 속도 증가량도 간거리도 똑같습니다. 공기저항 없다면. 그래서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질량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얘는 1kg든 10kg든 100kg든 지구에서 자유낙하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다. 알겠어? 이 그래프밖에 없어요. 자유낙하 그래프 지구상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체가 1초 지나면 속력이 10, 2초 지나면 20, 3초 지나면 30. 무조건 속도가 0이었다가 떨어질 때 1초 동안은 5m밖에 안 가. 모든 물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질량 상관없어요. 그러면 공기가 있으면요? 공기저항이 있으면 다르죠? 자, 꼬맹아 봐봐. 순간 지나가니까 안 보이면 쓰던지 네 맘대로 하세요. 자, 지금 여기 공기저항이 있니 없니? 있죠? 이건 자유낙하가 아니에요. 공기저항이 있으니까. 누가 먼저 떨어져요? 네, 왜요? 왜요? 무거우니까. 보이죠? 책이 먼저 떨어졌죠? 그럼 꼬맹아, 공기저항이 없으면 동시에 떨어져야 된다고 배운 거잖아 지금. 증명해봐. 과학자들은 증명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믿으면 안 돼. 그 새끼들 다 그렇쳤어 그동안. 증명해야지. 공기저항이 없으면 동시에 떨어져요. 어디 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공기 저항이 없으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 증명해봐. 그거 실험 설계해봐. 그게 과거 자소서잖아. 과거 자소서는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재 과거 자소서 스타일이에요. 알겠냐? 자, 봐요. 공기 저항이 없습니다. 안 보이면 살짝 쓰세요. 자, 지금 얘는요 떨어질 때 보았으면 뚝 떨어졌죠? 근데 얘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죠?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뚝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졌단 얘기잖아요. 동시에 떨어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그럴까? 해보자. 얘한테 공기 저항을 없애봐. 민호 실험 설계. 얘한테 공기 저항 없애봐. 얘는 공기 저항을 이길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고 가는 거야. 근데 얘는 공기 저항을 충분히 이길 만큼의 질량이 없어서 됐어? 저항대로 흘러간 거죠. 그럼 얘한테 공기 저항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정우 어떻게 해? 세워서. 네, 세워서 하면 공기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보다 훨씬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보이죠? 열라영특하죠. 그래서 네, 또 다른 방법. 순간 얘한테 작용하는 공기 저항을 없애는 방법은 이 책 위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순간 얘가 공기를 밀고 가니까 얘한테 공기가 됐어? 닿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이렇게 하면 보셨어요? 동시입니다. 굳이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험 설계예요. 최대한의 공기를 밑에 있는 애가 밀어내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실험하면 되죠. 이렇게 간단한 실험만으로 공기 저항이 물체의 낙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인지했다고요. 그래서 그중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가벼우나 무거우나 동시가 맞습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 상관없이 똑같은 그래프 하나밖에 안 생겨. 이해되니? 자, 하나 더. 그러면 자유낙하는 무조건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0이어야 되니?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던지고 나서 그때부터 중력만 받고 떨어져도 자유낙하야. 알겠습니까? 처음 속도가 0일 필요는 없습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이렇게 그려요. 그럼 꼬맹아, 이 공식을 자유낙하 공식으로 변화시켜라. 자, 얘는 처음 속도가 얼마였다고요? 0.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V0 다 날려. 괜찮아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다 G로 바꿀게요. 그리고 우리 습관적으로 옆으로 가는 거리는 S로, 위아래로 움직인 거리는 H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물리에서의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 1번. 나중 속도는 무조건 GT야. 납득하니?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낙하하는데 3초 걸렸어요. 속력 얼마일까요? 3초 낙하한 후에 속력이 얼마일까요? 중력 가속도 10.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 3. 그래서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갈게요. 어떤 새끼가요.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40이래. 낙하한 지 몇 초 지났을까? 라고 하면 시간은 G분의 V입니다. 맞죠? 공식이 살아있습니다. 공식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40인데요. 지구 중력 가속도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낙하한 지 몇 초 지난 후란 얘기니? 4초 지난 후란 얘기야. 나는 지구 말고요, 선생님. 저는 A라는 행성에 갈 거예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10인데요. A라는 행성의 중력 가속도는 5지요. 그러면요. 속력이 40 됐어요. 지구에서는 4초 걸리면 그래요. 이 행성에서는요. 40이 되려면 몇 초 걸려야 되니? 네, 8초 걸려요. 되겠어? 행성의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속력의 증가량이 달라요. 되겠어? 자, 꼬맹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아유! 기울기가 뭐라고?
그렇지 내 새끼들. 자 가속도 얼마? 얼마 이 새끼들아? 10. 근데 저 행성의 가속도 얼마? 5. 그러면 기울기가 절반. 그러면 10까지 가야 돼. 됐어? 그럼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요즘은요. 지구가 아니고 어떤 행성에서 이렇게 면접 문제들이 나온다. 어떤 행성에서 그 행성의 가속도는 얼마야? 그러면 지구랑 얼마나 달라? 이런 거 물어봐. 이해하겠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유낙하 할 때요. 됐어. 나중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구나.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나중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되는 거구나. 요거요. 두 번째요. 그러면 2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얼마일까? 이거죠. 자, H는 불러요. 뭡니까? H는 불러요. 뭐 그랬습니까? 뭡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자유낙하한 거리 구하는 식입니다. 2분의 1 GT 제곱이 자유낙하한 거리 구하는 식입니다. 자, 꼬맹아, 2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게? 계산. 2초 동안 낙하거리 계산.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 4.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20m. 그래프 그려도 나오고 공식에 넣어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어?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20m 낙하한 후에 속력 얼마게? 요거 물어봐. 어떤 애가 자유낙하할 거야? 20m 낙하한 후에 여기 지날 때 속력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봐. 어쩔 거야? 여기까지 몇 초 걸렸는데 안 가르쳐줘. 이거야. 시간을 안 가르쳐줄 때 뭐 쓰라 그랬어? 뭐 쓰라 그랬어? 2,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맞나?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얘 없애. 자, 그러면 뭡니까? 2, G, H는 나중 속도의 제곱이에요. 시간 몰라도 돼요. 그러니 꼬맹아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20이 나중 속도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나중 속도죠. 맞아.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m 낙하한 후에 속력이 얼마라고요? 20m.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나중 속도는 무조건 루트 2gH로 계산하면 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건 이것만 외우면 돼요. 저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맞아? 맞아? 자, 꼬맹아. 거꾸로 던져 올린다. 멋진 말로 뭐라 그랬어? 던져 올리는 거? 그렇지 내 새끼들아. 연직상방 그릴 준비. 저는 바닥에서 공을 20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요. 언제까지 가냐? 이 세상 끝까지요. 이런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됐어? 언제까지 가? 속력이 점점 줄어 속력이 0 될 때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십시오.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거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프? 저 지나가면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자, 어디 있습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점우상 그렸습니까? 그리고 있습니까? 상상해봐. 처음 속도가 0인데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점 뭐 해줘야 되니? 줄어서 얼마가 돼야 되니? 0. 그 모습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빨리 그리십시오. 맞습니다.
그래. 그거 찬이야. 나름 직선이겠지? 응. 자, 속도가 좀 줄었어. 처음 속도 얼마? 멈출 때 속도 얼마? 멈출 때 속도 얼마라고요? 처음에 던지는 수가 20에 됐어. 자, 2kg. 네. 2점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20. 자, 그러면서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점 보이고 있니? 네. 네. 그렇게 그리는 거죠. 아들레가. 맞아? 네. 자, 그래프를요. 그려본 사람하고 안 그려본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맞아. 정우야. 네, 쭉 그려. 0이 될 때까지. 여기서부터 쭉 그려. 0이 될 때까지. 맞습니다. 몇 초 걸리게요? 자, 몇 초 걸리게요가 이제 핵심이네요. 아가야. 자유낙하하면 속력이 1초에 얼마씩? 10씩 뭐 해줘? 왜? 얘는 왜 빨라져? 중력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됐어. 중력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중력만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빨라져. 맞아? 그러면 연직상반 운동은 올라가죠. 중력과 무슨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얼마씩? 10씩 줄어요. 됐어. 중력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면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고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던져 올리면 1초당 속도가 10씩 줄어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다고요? 20이요. 던져 올리면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20 다 줄 때까지 몇 초 걸리겠니? 말해줘. 얼마나 걸려? 2초.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서 2초가 됐을 때 속도가 0대요. 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였어. 됐죠? 그러니까 얘는 2초 동안 올라가요. 그러면 2초 동안 올라간 높이 얼마일까요? 어디냐? 어디냐? 왼쪽이죠. 얼마? 20m 올라가죠. 됐어.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들아 얘하고요. 얘 좀 비교할래? 처음에 속력이 0이었다가 2초 동안 떨어지면 바닥에 닿게 짚던 속도 얼마? 20. 거꾸로 얘기해. 20으로 던지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려? 2초. 다시 말해. 2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가 몇 미터? 20m. 20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높이 얼마? 20. 사실은요. 속력이 0이었다가 속력이 20이 될 때까지 자유낙하한 거나 속력이 20이었다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나 됐어? 이때 물리량은 똑같습니다. 2초 걸리고 20m.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던져 올리는 운동 잘 안 합니다. 거꾸로 자유낙하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되겠어? 그게 더 편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 되겠어?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20의 속력으로 던졌어. 그럼 저는 속도가 0에서 20까지 자유낙하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요. 알겠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공기저항 없으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하자. 공을 던졌습니다. 공을 20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공을 20의 속력으로 던지면 아가야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그랬지? 몇 초 걸려? 2초. 그랬다가 어떻게 돼? 속이 0이 됐어. 그래서 이제 공중에 둥둥 떠 있어? 죽인다. 세상에 이런 일이다 그거. 그럼 속력이 0이 됐다가 어떻게 되니? 다시 자유낙하죠. 그랬을 때 올라가는데 2초 걸렸고요.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2초 걸립니다. 자, 이제 그리십시오.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운동은 연직상반 운동이고 내려가는 건 자유낙하인데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걸 우리가 연직운동이라고 합니다. 연직운동의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십시오.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지 마시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길 바랍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만 그리십시오.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죠. 내가 물리 공부하고 있는 게 맞구나. 물리는 그런 거죠. 머리가 터지는 거죠.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봐. 올라갔다 제자리로 내려올 때까지 그리란 얘기야.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을 다 그려. 이제 어떻게 그리지? 원우야 그렸어? 나와봐. 그냥 틀려도 돼요. 뭘 어차피 다 틀렸어. 쪽팔릴 거 뭐 있어. 그려. 시간 속도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갈 때까지. 자, 저는 또 다르게 그렸어요. 네, 유찬이. 네. 숫자 쓸 걸 좀 써주죠. 둘이 뭐 차이일까요? 저 두 그래프의 차이점이 뭐예요? 안 들려, 뭐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 어? 속력과 속도의 차이. 네, 속력과 속도 차이예요. 속력과 속도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방향 생각했냐 안 했냐 차이입니다. 맞았어. 자, 이 중에서요. 방향은 신경 쓰지 않고 빠르기만 그리면 됐어. 속력이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서 0 됩니다. 됐죠? 그랬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속력이 점점 뭐예요? 빨라집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되겠어? 자, 지금 원우가 그린 그림은 속력 그래프입니다. 빠르기만 표현한 겁니다. 방향은 표현 안 했습니다. 이게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근데 속도는 방향 중요하죠. 서로 반대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으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물체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방향의 속도를 플러스로 놀래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 20이었다가 플러스 10, 플러스 5, 그 다음에 0입니다.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운동 방향의 속도는 뭘로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놨으면 여기가 내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방향. 됐어? 여기는 올라가고 있어 이 뜻이고요. 마이너스 방향 속도가 나 내려가고 있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되고부터는 내려가고 있지요.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운동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노크 그리는 게 바로 속도 그래프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꼬맹아. 자, 면적이 뭐야? 면적이 뭘 나타내? 거리. 그죠? 네. 첫 번째요. 2초 동안 간 거리. 어딨어? 2초 동안 간 거리 어딨어? 요거죠? 몇 미터 올라갔니? 계산. 플러스 20. 아, 이 새끼 플러스가 위쪽이죠? 위로 20m 올라갔구나. 그 뜻이에요. 자, 내려간 거리. 내려간 거리. 어디 있습니까? 2초부터 4초까지 간 이면적이 내려간 거리입니다. 맞아? 몇 미터? 왜? 얼마? 이거 얼마니? 얼마니? 마이너스 20m. 그래서 20m 올라갔다 20m 내려왔으니까 제자리로 왔어요.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아가들아 하자고요.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구하세요.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 구하십시오. 해 빨리. 빨리 해. 지금 영재들 집에 가는 저지라. 했어. 민기야, 평균 속력 얼마? 10m. 네, 얘는 4초 동안에요. 속력은 방향 생각 안 하죠? 이거 크기만 더하시면 속력입니다.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40이라서 평균 속력 10입니다.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민기 얼마? 0입니다. 왜요? 얘는 갔다가 온 거라서 변이가 0입니다. 변이는 꼬맹아 부호까지 넣고 더하세요.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변이 0이란 뜻입니다. 맞죠? 부호까지 넣고 계산하면 변이 나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변이가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0입니다. 아무리 열나 움직여도 이 새끼는 평균 속도가 0입니다. 제자리로 왔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이 얘기 괜찮습니까? 자, 근데 거짓말. 나 이거 건물을 위해서 던졌어. 이제부터는 IQ 테스트. 얼마나 머리가 영재적인지 보죠. 건물을 위해서 던져서요. 올라갔다 제자리로 오는데 4초 걸리는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대요. 총 6초 걸렸어. 던진 순간부터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습니다. 자, 이 정보만으로 건물 높이 구해보세요. 가세요. 건물 높이 얼마입니까? 20으로 던졌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바닥에 쿵 소리 날 때까지 6초 걸렸다. 자, 그것만으로 건물 높이 재봐. 그리 그려. 빨리 그리 그려. 건물 높이 그리 구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합쳐서 6초예요. 네, 다 합해서 던진 순간부터 바닥에 닿을 때까지 총 6초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건물 높이 얼마냐는 걸 묻는 거고요. 일단 그래프를 완성하시고 건물 높이를 구하시고. 그래프 건물 높이 어딨냐고. 하! 선생님 그래프는 속도를 생각해요.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한 바퀴 돌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막 그러기만 해. 쭉 가. 그렇지. 지구까지 갈 거야. 그래서 멈춰라. 자, 그렇지. 20여 속도 여기 되면 노출되지. 그랬다가 제대로 돌아오는 데까지 노출되지. 사출 속도가 있는 혼자 고민 안 해? 여기다 자꾸 부를 거야? 건물 부르봐. 어딨어? 건물 높이 어디 있을까?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건물 높이를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올라갔다 제재를 보지. 그치. 성격 있어. 건물 높이 어디 있어? 아니, 이거 건물 높이가 여기 아니거든요. 이면아. 자, 0초부터 2초까지 올라가죠. 2초부터 4초까지 내려가죠. 그리고서 다 이렇게 있어. 2초까지 더 내려가죠. 그쪽 이거거든요.
던져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올 때까지 4초 동안 똑같잖아요. 그렇죠? 4초 동안은 이 그래프 그대로잖아요. 됐어. 맨 처음에 20으로 던져서 속력이 0일까지 2초 걸렸고, 그리고 2초에서 4초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구간이고, 근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2초 더 가면 되죠. 맞아? 그러니 여기 4초부터 6초까지요. 됐어? 이렇게 그냥 연장하시면 되는데, 꼬맹아 4초일 때 여기를 지나면서 속력이 20이었어. 그러면 1초 더 지나 5초가 됐을 때 속력 얼마야? 1초 더 지났으니까 얼마? 30. 1초 더 지나서 4초가 되면 얼마가 되냐? 6초가 되면 얼마가 되냐? 40이 되겠죠.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6초인 순간의 속력이 마이너스 4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 건물 높이 어디 있다고요? 그 건물 높이는 4초부터 6초까지 간거리가 건물 높이죠. 됐어? 그러면 4초부터 6초 동안 간거리가 이 그래프에 어디니? 네. 4초부터 6초까지 간거리 이만큼의 면적이 바로 됐어? 저 건물 높이라고요. 저 건물 높이라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꼬맹아, 요것도 등가속도죠? 맞나? 등가속도에서요. 간거리 구하는 방법. 평균 속력으로 잘라서 면적 구하면 된다. 처음 속도 얼마? 20. 나중 속도 얼마? 40. 평균 속도 얼마? 30입니다. 30이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간 거니? 2초 동안 간 거죠? 몇 미터 갔습니까? 60m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높이가 60m입니다. 이해해? 이해해?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래프를 그리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아이들 상위권의 2, 3%밖에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래프를 그려라? 대부분 못 그립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간단하게 보는데 그래프를 잘 못 그려요. 그거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역학은 무조건 그래프를 봅니다. 됐어. 역학은 무조건 그래프를 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운동에 해당되는 얘기 중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렸던 이거 있죠? 건물에 던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거 물투입니다. 그래서 물투 역학까지 해드린 겁니다. 됐니?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한 문제만 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사실은요, 물리는요, 적당히 배우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많이 배우셔야 물리원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게 나아요. 자,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서요, 저기 문제에서요, 아가들아, 11번이요, 41페이지. 41페이지 11번 문제 풀어봐요.
있는 동안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중간고사 신청들 하셨는데요. 자, 중간고사 신청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민기야. 중간고사 대비 신청하니 안 하니? 할것 같아요. 자, 시간대가요. 토요일 10시, 일요일 10시, 일요일 6시. 몇 시로 할까요? 일요일 10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확인했는데 자, 유천아. 네, 내신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딱 30분만 집중해서 수업을 하죠. 우리가 20분에 끝내기로 되어 있으니까 딱 30분만 집중해서 하죠. 자, 혹시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물을 마셔야 되나요? 빨리 얘기해. 5분은 끊어줄 수 있어. 자, 5분만 끊었다가 하죠. 네.